안녕하세요. 정보보호 설정 사회를 맡은 공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증심사원 장진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1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2 위험관리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각 통제 항목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1.2 위험관리 통제 항목에 있는 영역인데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1 정보자산 식별, 1.2.2 현황 및 흐름 분석, 1.2.4 위험 평가, 1.2.4 보호대책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2.1 정보자산 식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통제 목적으로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 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제 목적에 따라서 인정기관의 담당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담당자는 인증심사 범위 내에 있는 자산을 식별해서 문서화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자산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규정이나 업무 분장표에 명시하여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합니다. 자산관리제를 만들고 자산별 책임자에서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정심사원은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네, 인증심사원은 누락된 정보자산이 없는지 심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특히 데이터베이스나 개인정보 파일이나 이런 형태, 데이터 형태의 자산이 누락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자산 담당자와 문서심사 인터뷰 방법으로 그 취급 절차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증적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검토한 이력이 없으면 정적이 없으면 또 결함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2.1 정보자산 식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선 지침 내에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명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산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목록화를 한 이후에 자산별 분류 기준에 맞춰서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한 이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자산은 최신성을 유지한 관리대장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2.2 현황 및 흐름 분석입니다. 통제 목적으로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제 목적에 따라서 인정기관의 담당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네, 인증기관 담당자는 정보 서비스와 개인정보 흐름도를 식별을 해서 절차화하고 문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 절차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 흐름도와 흐름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서 그 업무가 잘 분배되도록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 정보와 네. 개인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현황을 파악하고 네. 흐름도를 관리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정심사원은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네, 인증심사원은 개인정보 흐름도 중에서 연계된 서비스들, SNS나 페이스북이나 또 빌링과 같은 서비스들, 또 스탁사 정보에 대한 흐름도가 잘 식별이 되어 있고 파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도가 1년 전 흐름도 그대로 있는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또 심사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최신본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특히 이제 그런 확인한 문서가 정적이 네.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점, 2점이 현황 및 흐름 분석을 확인했는데요. 우선 중요 정보가 무엇인지, 조직이 가지는 중요 정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고 특히 이제 개인 정보, 개인 정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최신본으로 유지를 한 이후에 최신 흐름에 대한 파악한 관리 문서를 CEO와 CPO에 보고한 정책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점, 2.3 위험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조직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 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일에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제 목적에 따라서 신청기관의 담당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네. 담당자는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방법을 선정하여 규정이나 절차로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영역 중에서도 법률 요건을 분석을 해서 법정 요건에 대한 중거성 위험을 식별하고 이행 여부를 정하합니다. 위험 평가 방법론을 정할 때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한 이력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정심사원은 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네. 위험심사원은 위험평가 문서나 계획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위험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게 문서화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위험평가에 대해 결과에 따라서 위험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위험평가에 대한 기간과 대상 방법뿐 아니라 위험관리에 대한 수행 인력 그리고 예산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종합적인 위험관리 계획서를 수립한 정책이 없으면 또 계란이겠네요. 네. 네. 1점, 2.3 위험평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규정 내 위험관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특히 이제 위험 관리 전략 속에는 DOA가 있습니다. 위험 감소, 위험 증가, 위험 회피, 위험 수용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절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위험 관리 계획 내에는 위험 평가 대상, 특히 위험 평가 인력에 대한 투입 인력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위험 기간, 위험 예산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위험 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고요. 수립한 이후에는 실제 연 1회 이상 위험 평가와 위험 식별을 통해서 관리한 정적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4 보호대책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 담당자, 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제 목적에 따라서 심사기관의 담당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네. 심사기관 담당자는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 식별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선정한 보호대책을 수립을 하고요.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행계획에 대해서 정보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행계획 수립해서 경영진에 보고해야 됩니다. 네. 네. 저 그러면 인정심사원은 네. 현장에 나가서 네.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인증심사원은 위험조치 계획서를 확인을 하는데 즉시 처리 가능한 위험과 대해서 그리고 중장기 처리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분류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검토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게 검토한 이력이 경영진에 보고한 정책이 없으면 또 계란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2.4 보호대책 선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수립된 보호대책의 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CIO소, CPO, CEO까지 보고한 정책을 확보한 이후에 위험 조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한 이것까지도 경영진에 보고한 정책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위험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최종 4가지 항목을 정리해 보자면 1.2.1 정보자산 식별은 인정 범위에 들어온 모든 정보자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문서화를 한 이후에 자산별 관리자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늘 최신본 유지한 정보자산 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1.2.2 현황 및 흐름 분석은 조직이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현황 분석을 한 이후에 특히 이제 개인정보죠. 개인정보의 흐름 분석을 파악한 문서와 최신본을 유지한 내용들이 경영진에 보고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1.2.3 위험 평가는 수용 가능한 위험 DOA죠. 위험 회피, 위험 증가, 위험 수용, 위험 감소 이렇게 따라서 위험 계획서를 수립한 내용들이 경영진에 보고하고 또한 위험 연일에 이상 위험 식별과 위험 평가를 한 정적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2.4 보호대책 선정은 보호대책 선정안에 따라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위험 수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이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영진에 보고한 정적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2 위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